창피해요, 진짜로. 창피하다고요. 그만해, 아들아. 내 아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나는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걸 읽었다. 그 말과 동시에 주머니 속 열쇠꾸러미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판교 여의도. 세계 빌딩의 마스터키를 품에 안고서도 나는 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500억 자산가가 자기 아들에게 폐지 줍는 늙은이 취급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 아들은 취업 면접을 보러 이 빌딩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로비 경비들이 허리 숙여 인사했던 그 회장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은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75년을 살아온 손. 젊은 시절엔 벽돌을 나르고 중년엔 공구를 쥐었던 이 손으로 지금은 폐지를 줍는다. 할아버지, 이거요. 택배 상자. 슈퍼 앞 아주머니가 박스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받았다. 박스를 접어 리어카에 차곡차곡 싸는 동안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심장이 철렁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정장을 빼입은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퇴근길인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뭐 하세요, 여기서? 아, 그게. 말이 목에서 맴돌았다. 손에 쥔 폐지 뭉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동네 사람들도 있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제발. 체면 좀 생각하세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무너졌다. 창피해요. 진짜로. 민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귓바퀴를 때렸다.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가 부양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처럼 보이잖습니까? 나는 리어카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철제 파이프가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주머니 속에서 열쇠꾸러미가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차가운 쇠붙이가 허벅지에 닿았다. 강남 빌딩, 판교 빌딩, 여의도 빌딩. 세계 건물의 마스터키. 500억 넘는 자산의 증거. 이걸 보여주면 민수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미안하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지갑을 꺼냈다. 5만 원권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줬다. 이거라도 쓰시고요. 내일부터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곤 휙 돌아서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에 쥔 5만 원권이 바스락거렸다. 40년 전 첫 빌딩 계약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구부정한 노인의 실루엣. 주머니 속 열쇠꾸러미가 계속 덜컹거렸다.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체면을 생각하라고. 창피하다고. 목구멍이 메었다. 집 앞 골목에 리어카를 세웠다. 2층 베란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며느리 영희가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내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서자 영희의 손이 멈췄다. 아버님. 그녀의 표정에도 같은 게 있었다. 불편함. 또 그거 하고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손자 준호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할아버지, 친구들한테 들켰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거.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학교에서 애들이 놀렸어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내 자리는 구석 끝이었다. 작은 밥그릇 하나, 반찬 두어 가지. 밥을 한 숟가락 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체면이 있고 준호도 학교 다녀야 하고. 그래.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하마. 식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밤늦게 내 방으로 들어왔다. 6평 남짓한 작은 방. 오래된 장롱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쇠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두꺼운 열쇠 꾸러미가 들어 있었다.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 꾸러미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덜컹 쇠붙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글씨. 강남구 테헤란로 XXX 빌딩 소유권 증명서. 나는 열쇠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강남 빌딩 마스터키, 판교 빌딩 마스터키, 여의도 빌딩 마스터키. 각각 다른 무게, 다른 모양. 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였다. 내 평생의 결과물. 창밖으로 아들네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열쇠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잠갔다. 창피하다고 했지.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민수가 준 5만 원권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정말 창피한 건 뭘까? 눈을 감으니 50년 전 첫 빌딩을 샀던 날이 떠올랐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그 세월들. 그걸 지켜내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관리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8시 빌딩 입구에서 보자. 화면을 내려다보며 열쇠 꾸러미를 다시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차가운 쇠붙이. 내일이면 이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겠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내가 사라진 걸 알았다. 그리고 강남행 버스에 오른 나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침 6시 나는 눈을 떴다. 습관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에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양말 신은 발로 살금살금. 부엌에서 며느리 영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고 단호한 대답. 나는 거실 구석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려다가 말았다. 소리가 나면 민수를 깰까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아침 운동 나온 사람들이 보였다. 나만한 나이의 노인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아버님, 영희가 불렀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역시나 구석 끝자리. 밥그릇은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다. 오늘 준호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성적이 많이 올랐대요. 담임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아들. 가족의 대화에 나는 없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어도 씹어도 삼켜지지 않았다.
할아버지. 준호가 처음으로 나를 봤다. 어제 친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거 봤다고.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거냐고 물어봤대요.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다.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다. 우리 손주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준호가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는데요. 영희야. 민수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영희는 멈추지 않았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파트 주민들 눈치 보여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수군대는 소리 다 들려요. 저 집 시아버지가 폐지 주운데 그러는 거. 숟가락을 쥔 내 손이 떨렸다. 아버님,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한다고요. 민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아버지도 다 들으셨잖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밥그릇을 밀어냈다. 반도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먼저 일어나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등 뒤로 영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에휴. 이러니까 큰집 형님이 모시라고 한 거 안 모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침대에 앉아 손을 들여다봤다. 주름 가득한 손. 폐지를 주울 때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준호가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가는 뒷모습. 저 아이 눈에 나는 창피한 할아버지구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5년 전 준호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찍은 사진. 그땐 내 옆에 다들 웃으며 서 있었는데 오전 10시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출근하고 영희는 장 보러 나갔다. 나는 장롱에서 낡은 외투를 꺼냈다. 20년 넘게 입은 옷. 소매가 닳아 구멍이 났지만 버리지 못했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민수가 어제 준 5만 원권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그걸 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필요 없어.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문이 열렸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이웃집 아줌마였다. 그녀의 눈빛에도 그게 있었다. 호기심 반, 동정 반. 산책 좀. 아이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아줌마가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다. 아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겠지. 옆집 할아버지 또 나가신다고. 아파트를 나서니 햇살이 따가웠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어제 그 택배 박스 가져가셨어요? 아, 네. 오늘도 있는데 가져가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주어요. 그만뒀어요.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용돈이라도 되시잖아요. 용돈. 나는 쓰게 웃었다. 집에서 민망해해서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아이고, 자식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찔렀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아 먹고 있었다. 옆자리에 나만한 나이 든 할머니가 앉았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하나 건넸다. 하나 드세요. 달콤해요. 고맙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었다. 달콤한 맛이 혀에 퍼졌지만 입안은 여전히 쓰디쓸었다. 자식들이랑 사세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좋으시겠어요. 저는 혼자 살아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같이 살지만 더 외로웠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장본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금간 천장.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관리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다. 회장님, 내일 아침 80빌딩 앞에서 뵙겠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내일이면 손가락이 떨렸다. 문자를 지울까, 그대로 둘까? 결국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놓았다. 이제 끝을 봐야지. 그날 밤 나는 유서 같은 편지를 썼다. 아니,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시험지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다. 영희가 일어나기 전에, 민수가 세수하기 전에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시장 쪽으로 향했다.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게 아니었다. 그냥 집이 숨막혀서 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다. 어르신. 채소가게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 내가 폐지를 주우러 다닐 때 종종 마주치던 얼굴이었다. 요즘 안 보이시길래 어디 편찮으신가 했어요. 아니요. 그냥 말끝을 흐렸다. 집에서 하지 말래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아이고, 마침 잘 오셨네요. 이거 좀 드세요. 아저씨가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싱싱한 시금치 한 단이 들어 있었다. 이건 돈을 내야죠. 에이, 무슨 말씀을. 어르신이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그냥 드세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비닐봉지를 받는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건강하세요. 그 밝은 목소리가 가슴을 울렸다. 시장을 걷는 동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반겨줬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날씨 추운데 조심하세요. 이거 막 구운 붕어빵인데 하나 드세요. 두 손 가득 물건을 받았다. 시금치, 붕어빵, 따뜻한 호빵 하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시장 끝 국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그냥 산책하러요. 아이고, 아침은 드셨어요? 대답하지 못했다. 밥상 앞에 앉긴 했지만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넘긴 게 사실이었다. 그럼 안 되죠.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굶으시면 안 되죠. 할머니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거부할 수가 없었다. 국밥집 안은 따뜻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가 내 앞에 놓였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사골국 진하게 우렸어요. 얼마예요? 에이, 무슨 돈을. 평소에 어르신이 얼마나 고생 많으시는데요.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눈물이 나오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제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인지 밥이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다. 맛있죠?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뚝배기를 비우고 나니 속이 따뜻해졌다. 아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요? 다음에 또 오세요. 국밥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세요. 시장을 벗어나 공원으로 향했다. 받은 물건들이 든 비닐봉지가 손에서 바스락거렸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남들은 이렇게 따뜻한데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또 창피하다고 할까? 화면을 내려다보니 저장된 가족 사진이 배경화면이었다. 10년 전 사진. 민수가 아직 웃고 있던 시절. 아버지, 제가 꼭 효도할게요. 결혼식 날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땐 진심이었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옆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다가왔다. 붕어빵을 조금 떼어 던져줬다. 비둘기가 쪼아 먹었다. 너도 배고프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영희와 민수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말을 멈췄다. 다녀왔습니다. 네. 영희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비닐봉지를 부엌에 두고 왔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시금치 된장국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가져온 시금치로 만든 거였다. 민수가 한술 떠먹고 말했다. 오늘 국 맛있네. 영희가 웃었다. 시금치가 싱싱해서 그래요. 나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내가 가져온 시금치인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어디서 났는지 누가 준 건지.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나 내일 친구네 집 놀러 가도 돼? 그래, 가렴. 친구 집 되게 크대. 아파트가 50평이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부 열심히 하면 너도 나중에 그런 집에 살 수 있어. 응.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죽 가방을 꺼냈다. 잠금 장치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빌딩 소유권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손가락으로 서류를 쓰다듬었다. 내 이름으로 된 빌딩. 3개. 강남, 판교, 여의도. 모두 합치면 시가 500억은 넘을 거였다. 이걸 알면 민수는 뭐라고 할까? 상상만으로도 씁쓸했다. 휴대폰을 꺼내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일 아침 8시 강남 빌딩 앞에서 보세.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들을 데려갈 거야. 예. 내 아들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보여줘야겠어. 관리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지.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던 그 별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귓가에 국밥집 할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어르신 같은 분이 굶으시면 안 되죠.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 창피해요. 진짜로. 누가 진짜 창피한 사람일까? 새벽 4시 나는 정장을 꺼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회장 시절의 그 옷을. 내일 아침 아들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아니, 사실 잠을 제대로 잔 게 아니었다. 눈을 감고 뒤척이다가 시간만 보낸 것 같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다. 75년을 살아온 몸.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정장을 꺼냈다. 20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 먼지를 털어내니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직도 맞으려나.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어보니 어깨가 조금 헐렁했다. 살이 빠진 탓이었다. 넥타이를 매려다가 손이 떨렸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매듭을 지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폐지 줍던 노인이 아니라 예전의 강 회장이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 시계를 봤다. 5시 30분. 가죽 가방을 꺼내 서류를 챙겼다. 빌딩 소유권 증명서, 등기부등본, 계약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열쇠꾸러미. 주머니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족들의 방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아직 자고 있구나.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섰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정장 입은 노인. 민수가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테헤란로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강남에 도착한 건 7시였다. 빌딩 앞에 내렸다. 30층짜리 고층 건물이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었다. 내 빌딩. 한때는 매일 출근하던 곳. 지금은 관리인에게 맡기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곳.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비췄다. 구석진 곳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관리인 차였다. 차 옆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빼입은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래 기다렸나? 아닙니다. 막 도착했습니다. 관리인 박 부장.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 내가 은퇴한 뒤에도 빌딩을 관리해준 충직한 사람. 서류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박 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작년 임대 수익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도 여기.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겨봤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임대료 연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모두 정상 납부 중입니다. 공실은 2층 한 곳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네. 감사합니다. 서류를 덮고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쇠붙이가 차갑게 반짝였다. 이 열쇠 말이야.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10개가 넘는 열쇠들. 강남 빌딩, 판교 빌딩, 여의도 빌딩. 내 평생의 결과물이지. 박 부장이 조용히 들었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어. 벽돌 나르는 일부터 했지. 벽에 기댄 채 말을 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어. 일요일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지.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면 또 건물을 사고 또 벌면 또 샀어. 가족들한테 미안했지. 집에 거의 없었으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내가 아플 때도 아들이 학교 다닐 때도 나는 여기 있었어. 이 빌딩들을 지키려고. 박 부장의 눈빛이 촉촉해졌다. 그런데 열쇠를 꽉 쥐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바닥에 박혔다. 내 아들은 나를 창피해하더군. 회장님, 폐지 줍는 모습을 보고는 체면 좀 생각하라고 했어. 웃음이 나왔다. 슬픈 웃음. 내가 이 빌딩 주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박 부장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왜 아드님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답하지 못했다. 왜였을까? 아마도 두려웠나 봐. 돈을 알면 내가 아니라 돈만 볼까 봐. 그게 무서웠어. 주차장에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려고. 시험이요? 내일 아침 민수가 출근할 때 이 앞을 지나가거든. 그때 내가 여기 서 있을 거야.
박 부장의 눈이 커졌다. 그럼 자네가 나한테 인사하는 걸 보게 될 거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그럼 아드님이. 그래.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되겠지.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 민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박 부장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아드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싶어. 정말로. 벽에서 몸을 떼고 출구 쪽으로 걸었다. 내일 아침 8시 빌딩 정문 앞에서 보세.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하 주차장을 나와 빌딩 로비로 올라갔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이 모든 게 내 것이었다.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밤사이 청소를 마친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나겠지. 밖으로 나오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빌딩을 올려다봤다. 30층 꼭대기에서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주머니 속 열쇠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수야, 넌 뭘 선택할까?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정장 차림의 내가 낯선 모양이었다. 산책. 정장을 입고 산책을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장을 벗고 다시 낡은 추리닝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다시 폐지 줍던 노인이 돼 있었다.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귓가에 박 부장의 말이 맴돌았다. 아드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준호의 생일 잔치가 열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인생 최악의 모욕을 당하게 된다. 할아버지, 오늘 내 생일이에요. 준호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래, 12살이구나. 친구들 많이 올 거예요. 엄마가 피자도 시켰대요. 준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나를 보는 눈빛에 기대감 같은 건 없었지만, 할아버지, 오늘 방에만 계세요. 알았죠? 응. 친구들 오는데 할아버지 나오시면 안 돼요. 심장이 철렁했다. 왜? 그래야 하는데? 준호는 대답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다. 주름 가득한 떨리는 손. 거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상 차리는 거 도와줘요. 손님들 곧 올 거예요. 알았어. 근데 아버지는? 그냥 방에 계시라고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애 친구 부모들도 오는데. 말끝이 흐려졌지만 다 들렸다. 오후 6시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준호야, 생일 축하해. 아이들 목소리, 어른들 목소리가 뒤섞였다.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다. 나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풍선이 가득했다. 케이크가 놓였고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다. 준호가 친구들과 웃고 있었다. 민수와 영희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아이고, 준호 많이 컸네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다면서요? 영희가 밝게 웃었다. 에이, 착하긴요. 개구쟁이에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 속에 나는 없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앉았다.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다. 나도 한때는 저렇게 웃었는데. 시계를 봤다. 7시. 배가 고팠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8시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영희였다. 손에 작은 접시를 들고 있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접시에는 피자 한 조각과 케이크가 있었다. 남은 것들이었다. 고맙다. 그리고 영희가 주저하더니 말했다.
좀 이따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손님들이 인사드리고 싶대요. 나를? 네. 제가 아버님 계시다고 했더니 어른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영희가 나가고 나는 거울을 봤다. 낡은 추리닝, 헝클어진 머리. 손님들 앞에 나가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나마 나은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노인이 애처로워 보였다. 괜찮아. 그냥 인사만 하고 들어오면 돼.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가자 순간 모든 대화가 멈췄다. 손님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10명 남짓되는 어른들과 아이들. 아, 아버지 나오셨네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십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들도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호기심, 동정, 약간의 불편함. 앉으세요, 아버지. 민수가 구석 의자를 가리켰다. 가족 식탁이 아니라 떨어진 곳이었다. 손님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준호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민수에게 물었다.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요즘 잘 나가는 쪽이네요. 민수가 겸손하게 웃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르신은 뭐 하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었다. 나는 입을 열려고 했다. 사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민수가 먼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민수의 눈빛이 내게 닿았다. 그 눈빛에서 읽었다. 부끄러움. 폐지를 주우십니다. 거실이 얼어붙었다. 아, 그러시구나. 남자가 어색하게 웃었다. 민수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도 되고 용돈도 되고. 그래서 변명처럼 들렸다.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다 들렸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요. 저희가 말려도 안 들으세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손님들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내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 그렇죠? 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시거든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건강하시니 다행이네요. 나중엔 그만하시겠죠, 뭐. 대화는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투명인간처럼 존재했다. 손에 쥔 컵이 떨렸다. 물이 출렁거렸다. 준호가 케이크를 자르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케이크 드실래요? 영희가 물었다. 아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먼저 들어가겠다. 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그제야 무릎이 꺾였다. 침대 끝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폐지를 주우십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시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수치심이 아니었다. 배신감이었다. 밤 11시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였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서 민수가 TV를 보고 있었다. 민수야. 네, 아버지.
내일 아침 출근길에. 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테헤란로에 있는 그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될 거다. 무슨 건물이요? 가면 알게 될 거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거다.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장롱에서 정장을 꺼냈다. 다시 한번 먼지를 털었다. 내일이면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 차갑고 묵직한 쇠붙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다. 새벽 5시 나는 집을 나섰다. 아들이 보게 될 것은 폐지 줍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강남 빌딩 앞에 서 있는 회장, 바로 나였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사실 잠을 잔 건지도 모르겠다. 천장만 바라보다 시간이 흘러간 것 같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장롱에서 정장을 꺼냈다. 어제 준비해둔 옷. 손으로 주름을 펴가며 침대에 놓았다. 그 옆에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20년 만이구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75세 노인의 얼굴. 주름, 백발, 처진 눈꺼풀. 회장 시절의 카리스마는 어디 갔을까? 면도를 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멈춰야 했다. 정장을 입었다.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넥타이를 매는 데만 10분이 걸렸다. 거울 앞에 섰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아니, 익숙한 사람이었다. 예전의 나. 강남 빌딩주 강 회장. 가죽 가방을 챙겼다. 서류들, 열쇠꾸러미. 무게가 제법 나갔다. 시계를 봤다. 6시 30분. 민수가 출근하는 시간은 8시 30분. 빌딩까지 가려면 지금 출발해야 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민수. 숨을 죽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버지. 민수였다.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다. 어디 가세요? 이 새벽에. 그것도 정장을? 나는 가방을 꽉 쥐었다. 나갈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곧 알게 될 거다.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제 내가 한 말을 떠올리는 듯 했다. 아버지, 혹시 가봐야겠다. 민수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아버지. 뒤에서 민수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저도 같이 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 짧게 대답했다. 내가 출근길에 보게 될 거야. 테헤란로 그 빌딩 앞에서. 도대체 무슨 빌딩? 가면 알아.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다. 우리 집 현관문이 조용히 닫혀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정장 입은 노인.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강남 테헤란로요.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구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무게가 다리를 눌렀다. 강남에 도착한 건 7시 30분이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요금을 내고 택시에서 내렸다. 빌딩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다. 30층 고층 건물. 아침 햇살을 받아 유리창이 반짝였다. 내 빌딩. 천천히 걸어 정문 앞에 섰다. 대리석 계단, 회전문, 로비의 샹들리에. 모든 게 그대로였다. 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 부장이었다.
그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응.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말해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 몇 시에 오신다고 하셨죠? 8시 30분. 출근길에 이 앞을 지나간다. 박 부장이 시계를 봤다. 1시간 남았네요. 그래.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박 부장이 그걸 눈치챘다. 저기, 로비에서 커피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서 있을게. 하지만, 괜찮다고. 박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빌딩 정문 앞에 나란히 섰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빌딩 직원들이었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잘 지냈어. 그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 진짜 반가워하는 얼굴. 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는구나. 8시가 되자 거리가 붐비기 시작했다. 출근하는 사람들, 오가는 차들, 분주한 강남의 아침. 손에 힘을 주었다. 가방을 꽉 쥐었다. 곧 민수가 온다. 8시 15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회장님, 물 좀 드시겠습니까? 박 부장이 생수를 내밀었다. 고맙네. 물을 마셨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8시 20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민수처럼 보였다. 저기,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고. 손에 식은땀이 났다. 8시 25분. 박 부장이 내 옆에 바짝 섰다. 회장님, 곧 오실 겁니다. 알아. 열쇠꾸러미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차갑고 묵직한 쇠붙이. 이게 내 인생이야. 8시 28분.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정장을 입은 남자. 서류 가방을 든 채 걸어오는 모습.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회장님, 저분이 민수다. 아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50m, 30m, 20m.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 나를 못 본 듯했다. 10m. 박 부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5m.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다. 아버지. 박 부장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들의 눈빛이 놀라움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무언가 깨닫는 표정으로 변해갔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스마트폰을 쥔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입은 벌어져 있고 눈은 크게 떠진 채 아버지, 지금 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박 부장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 박 부장이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회전문을 통과하며 로비 직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게 보였다. 민수와 나 단둘이 남았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우리를 비췄다. 정장 입은 두 남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다. 여기가 무슨 곳입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다. 30층 꼭대기까지. 내 빌딩이야. 네. 강남 테헤란로 XXX 빌딩. 소유주는 나 강만수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럴 리가. 아버지가 폐지 줍는 사람이 빌딩주일 수도 있지.
손에 쥔 열쇠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민수가 열쇠를 내려다봤다. 이 빌딩, 판교 빌딩, 여의도 빌딩. 세 개 빌딩의 마스터키야. 세 개? 40년 전부터 하나씩 샀어. 벽돌 나르는 일부터 시작해서 민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회전문으로 향했다. 민수가 멍하니 따라왔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경비원, 안내 데스크 직원, 청소 아주머니까지 모두가 나를 알아봤다. 민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여기서 일했지. 다들 나를 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어서자 민수는 벽에 기댔다. 30층으로. 박 부장이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거울에 비친 나를 쳐다봤다. 정장 입은 아버지. 빌딩 주인 아버지. 왜?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야기하자. 30층은 최고층이었다. 넓은 복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맨 끝에 큰 문이 있었다.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회장실. 문을 열었다. 20년 만에 들어서는 공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거대한 책상, 가죽 소파,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창밖으로 강남 전경이 펼쳐졌다. 앉아라.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나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20년 전에 늘 앉던 자리. 아버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빌딩 소유권 증명서, 임대 수익 보고서, 서류를 민수 앞으로 밀었다. 직접 확인해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두 장 넘기면서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 금액이 작년 임대 수익만 80억이야. 80억? 이 빌딩 하나에서만. 세 개 합치면 연 200억 넘어. 서류가 민수의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그럼 아버지는 재산이 500억은 넘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셨어요?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다. 시험하고 싶었어. 시험요? 너희가 날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민수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폐지 줍는 가난한 아버지. 그런 나를 너희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래. 일부러 초라한 모습을 보인 거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제 생일 잔치 때 기억나나? 네. 손님들 앞에서 뭐라고 했지?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우리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십니다라고 했어.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시거든요라고. 아버지.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님들이 웃었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날 봤지. 그리고 넌 날 창피해했어.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 아들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야. 우리 손주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했지. 민수의 어깨가 떨렸다. 준호는 날 창피해했어. 학교에서 놀림 받았다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강남 거리를 내려다봤다. 이 거리에 국밥집 할머니가 있어.
나한테 따뜻한 국밥을 공짜로 줬지. 시장 사람들도 채소를, 붕어빵을 줬어. 어르신 고생 많으시다고 하면서 돌아서서 민수를 봤다. 남들은 날 사람으로 대했는데 내 가족은 아니더구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0이라고 떠 있었다. 받아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핸드폰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아버님이 어디 가셨대요? 새벽에 정장 입고 나가셨다고 하는데. 민수는 나를 쳐다봤다. 지금 아버지랑 있어. 어디서요? 강남. 빌딩에서. 빌딩? 무슨 빌딩?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빌딩 주인이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뭐라고요? 강남에 빌딩이 있대. 아버지 거래. 그게 무슨 500억 넘는 재산이래. 영희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500억? 그럼 아버님이. 민수가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떨어뜨리듯 소파에 놓았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아들. 이런 분이신 줄 몰랐다는 말이 귓가를 때렸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민수야. 네. 내가 빌딩 주인 걸 알았으니 이제 나를 존중하겠지? 당연하죠. 그럼 폐지 줍는 아버지였으면? 민수의 말문이 막혔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을 자격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거야.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다. 내가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준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야. 네. 너한테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그럼 이제. 돌아서서 민수를 봤다. 내일 이야기하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네. 민수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에 박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집에 가야겠네.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아니, 걸어갈게. 하지만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밖으로 나갔다. 강남 거리의 아침 햇살이 눈부셨다.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재산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걸어서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40년의 세월, 3개의 빌딩, 그리고 한 가족.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식구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민수, 영희, 그리고 준호. 나를 보자마자 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걸 손으로 막았다. 일어나. 아버님, 이야기 좀 하자. 다들 앉아. 소파에 앉았다. 가족들이 내 맞은편에 나란히 앉았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사과는 됐어. 하지만 들어라. 내 말을. 거실이 조용해졌다. 오늘 너희한테 보여준 건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 네. 내가 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준호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준호야. 네.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거 있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할아버지, 저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할아버지한테 창피하다고. 친구들 앞에서 숨으라고.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소파에서 내려와 내 앞으로 왔다. 그리고 꼭 안겼다.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작고 떨리는 몸. 손을 들어 준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정말요? 응. 할아버지가 더 미안해. 내가 힘들게 해서. 준호가 더 세게 안겼다.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만 보고 아버님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야. 세 사람의 고개가 일제히 올라갔다.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건 들어라.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미리 준비해 온 것이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네. 하지만 재산을 물려줄 마음은 없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왜냐하면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이 재산은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거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2시에 들어오면서 그 세월 동안 가족을 제대로 못 챙겼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버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다. 특히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못한 자식에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대신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한테 장학금 계좌를 열어줄 거야. 네. 대학 갈 때까지 매달 돈이 들어갈 거야. 공부하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할아버지한테 배운 걸 잊지 마라.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라는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 사회에 환원할 거야. 네.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영희가 입을 가렸다. 그리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도 만들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내가 폐지 주우면서 느꼈어. 저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마음을 잊고 싶지 않아. 거실에 흐느끼는 소리만 울렸다. 민수야. 네. 너한테 물려줄 건 돈이 아니야. 그럼요. 이 교훈이야. 사람을 대하는 방법. 민수가 눈물을 닦았다. 명심하겠습니다. 영희도. 네, 아버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폐지 줍는 사람도 빌딩주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를 무릎에 앉혔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만 쫓지 마라. 네. 사람을 소중히 해라.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알겠어요. 약속해? 약속해요.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나도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도장, 엄지를 맞댔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이번엔 내 자리가 구석이 아니었다. 상석이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영희가 반찬을 내 앞에 놓았다. 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민수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갔다. 이제야 밥맛이 나는구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왔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첫 번째 빌딩을 샀을 때 사진,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이에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여보,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진짜 부자가 뭔지.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내 방으로 왔다. 아버지, 출근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버지, 응?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수가 나갔다.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출근하는 아들. 휴대폰을 꺼내 박 부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재단 설립 준비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하시겠습니까? 잠시 생각했다. 마음재단으로 하게. 마음재단이요? 그래. 사람은 가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주머니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이제 마음이 편하구나. 75세 강만수는 500억 재산보다 아들 민수의 진심을 시험했다. 폐지 줍는 아버지를 창피해 한 가족은 빌딩주 진실을 알고서야 후회했다.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전한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